오늘은 호두의 여러 효능 중 당뇨병 개선과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뇨병 개선. 국제학술지인 당뇨병 대사 연구에 게재된 연구 내용에 의하면 매일 호두를 25에서 28g 먹으면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47%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통 크기 호두 하나는 약 5g 정도의 알이 들어있으므로 호두 대여섯 개 정도의 양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연구팀은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8세에서 85세 성인 남녀 34,121명을 대상으로 호두 섭취와 당뇨병 발병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연구팀은 공복혈당 및 당화혈 색소 수치를 통해 대상자의 당뇨병 위험을 측정했는데 그 결과 호두를 먹는 사람은 먹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나이, 성별, 인종, 교육, 신체, 질량지수, 신체 활동량에 상관없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적게 나타났으며 매일 호두를 25에서 28g 분량을 섭취하면 당뇨병 발병률은 최대 47% 낮아졌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호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알파-리놀렌산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이것이 당뇨병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콜레스테롤을 낮춘다. 국제학술지 2018년 5월호에 실린 자료에 의하면 호두를 꾸준히 먹으면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된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와 ICAN 영양교육연구소 공동연구팀은 한국인 성인 89명에게 16주간 매일 45g의 호두를 먹게 했더니 그 결과 허리둘레가 85cm 이상인 여성과 90cm 이상인 남성, 즉 대사증후군 기준치를 넘은 사람들에게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개선된 점이 확인되었으며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 단백질, 섬유소가 풍부한데 이러한 성분이 체내 지방산 산화를 증가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단기간 과량 섭취하는 것보다 적당량을 꾸준히 먹었을 때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두는 이 외에도 노화를 방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며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다이어트 효과도 있습니다. 섭취 시 주의할 점입니다. 호두, 아몬드 등 견과류 속 지방은 대부분 불포화 지방산이므로 보관을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보관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견과류 속 지방이 산소와 만나면 쉽게 산화돼 아플라톡신 같은 독소가 생기기 쉽고 아플라톡신은 가열해도 없어지지 않지요. 냄새나 맛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버리는 게 안전합니다. 섭씨 10도 이하의 온도에서 냉장이나 냉동 보관하고 이땐 밀봉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호두에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우리 몸에서 소화를 돕는 등 다양한 효능이 있지만 과하게 먹을 경우 설사와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두에는 혈당을 낮추는 효능이 있으므로 혈당을 낮추는 약을 먹고 있다면 저혈당을 조심해야 합니다. 견과류는 대표적인 건강식품입니다. 견과류에는 우리 몸 생리기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식물성 지방과 단백질,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특히 몸 안에 흡수되면 오메가3 지방산으로 바뀌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을 맑게 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지방산은 세포를 구성하는 성분으로 뇌신경세포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아동의 두뇌 발달, 그리고 중장년층의 치매 방지를 위해서 견과류가 좋은 건 매우 잘 알려진 사실이죠. 또 오메가3는 우리 몸을 괴롭히는 염증 반응을 줄이는 효과도 있어서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에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D와 E도 풍부하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그런데 견과류 종류는 무턱대고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루 섭취량에 맞게 드시면 우리 몸에 좋은 영양분을 가져다 주지만 건강 간식이라는 이유로 매일 권장량 이상의 견과류를 먹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심각한 문제는 많이 없겠지만
음식에 대해 알고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견과류를 많이 먹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뇌졸중의 위험이 있는데요. 매일 많은 견과류를 섭취하는 사람들은 뇌졸중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바로 비타민 E 때문인데요. 비타민 E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지만 필요 이상으로 꾸준히 섭취하면 혈소판의 응집이 감소하여 혈액이 제대로 응고되지 않도록 하는 부작용을 유발합니다. 아몬드 30g, 약 23알에는 한국인의 비타민 E 하루 섭취 권장량의 67%인 8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E의 하루 적정 권장량은 약 10mg이고 만약 매일 그 이상 먹을 경우 혈소판의 기능장애를 유발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장 결석입니다. 아몬드를 많이 먹으면 신장에 결석이 생길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바로 옥살산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옥살산은 일단 섭취되면 미네랄과 결합하여 옥살산 칼슘과 옥살산 철을 포함한 화합물을 형성하는데 이것은 대부분 결장에서 발생하지만 신장 및 요로의 다른 부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화합물은 대변이나 소변으로 제거가 되지만 결석증 환자들은 주의해야 할 음식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이어트를 방해합니다. 견과류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간식입니다. 적당한 섭취는 허기도 채워주고 몸에 좋은 지방을 섭취할 수 있어 선택하는데요. 하지만 출출할 때마다 한 줌씩 먹다 보면 하루 섭취량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견과류에는 지방 함유량이 높아 무턱대고 많이 먹었다가는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설사, 두통, 탈수 증상이 있습니다.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에는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보통 섬유질은 소화에 도움이 되고 대장의 활동에 도움을 주어 변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지만 다량의 섬유질은 오히려 소화에 방해가 되고 가스가 자주 차며 설사를 유발하게 됩니다. 설사를 하게 되면 심할 경우 두통이나 탈수 증상 등이 올 수 있으니 만약 부작용으로 설사가 있다면 꼭 수분을 많이 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골다공증 유발. 견과류를 권장량보다 과하게 먹게 되면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뼈는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와 뼈를 부수는 파골세포의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견과류의 비타민 E는 파골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 이는 적당량을 섭취했을 경우에는 심장과 두뇌에 도움이 되어 뼈에 좋지만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세포들의 균형이 맞지 않아 골밀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셀레늄 중독증입니다. 견과류 믹스에 꼭 포함되어 있는 브라질 너트의 경우 한 알에 77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셀레늄이 들어있는데 브로콜리의 700배, 마늘의 130배, 아몬드 470배에 달하는 셀레늄을 갖고 있어 항암 견과류로 불립니다. 성인의 셀레늄 1일 섭취 권장량은 5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 정도인데 브라질 너트 6에서 8알에는 하루 셀레늄 섭취 권장량의 10배의 셀레늄이 들어있습니다. 만약 브라질 너트를 매일 권장량 이상 먹게 되면 셀레늄 중독증에 이를 위험도 있습니다. 셀레늄 중독증이 생기면 손톱이 잘 부서지고 입냄새가 심해지며 근육과 관절 통증이 발생할 수 있어 하루 2알의 브라질 너트 섭취가 권장됩니다. 견과류는 권장량만 지키면 무엇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입니다. 그러나 몸에 이로운 만큼 과하게 복용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맛있다고 너무 먹어서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별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땅콩 10개에서 20개, 아몬드 20개에서 25개, 호두 6개에서 7개, 잣 10개에서 15개, 캐슈넛 18개, 브라질 너트 2개에서 4개 정도 드시면 되는데 꼭 한 종류만 선택해서 먹을 필요는 없고 섞어서 먹어도 되지만 여러 가지 섞어 드실 경우 하루 한 줌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몸에 맞춰 적정한 양으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